한 식당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그 결과 꿈 많던 영화 감독. 그의 삶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도 가해자들은 구속되지 않았죠. 집단으로 이렇게 폭행해서 사람 죽이고도 걔네들은 노래 음반 취입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집단 폭행 사망한 사건, 어떻게 가해자들은 구속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무런 제재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가해자들. 부실 수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망 사건인데도 왜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 한 사람만 구속했다 또 기각당하고 또 계속 기각당하니까는 더 화가 나죠. 판사들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불구속 수사가 맨날이다. 검찰도 공무원이다. 징계하라.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하려고 했었다고 우리는 보는 거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 김창민 감독이 아들 앞에서 폭행당했던 그날, 초동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던 걸까? 탐사 추적에서 그 진실을 추적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로 찾아갔습니다. 비극은 8개월 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야식을 먹으러 나간 김창민 감독. 그날의 외출은 왜 마지막이 되고 말았을까?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경, 발달장애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한식당을 찾은 김 감독 부자. 누구보다도 부성애가 끔찍했던 김 감독. 그런데 그러니까 아들이 약간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자폐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걔네 우리 애들이 이제 시끄럽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 이렇게 감독이 이제 말리다가 식사 도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언쟁이 벌어졌다는데요. 그런데 같은 1인분이 총 5명이 있었는데 백토크라고 하죠. 그걸 맞고 이미 기절을 해요. 가게 안에서 일방적으로 바로 제압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그말 하라고 그러다 사람 죽는 거고 그런데 계속 때렸죠. 김 감독은 20초간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지만 가해자들은 CCTV 화면 밖 사각지대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갑니다. 끌려가고 저기 뭐 CCTV 없내서 맞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뒤쪽에서 끌고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뭐 머리 맞은 것만으로 알고 있어요. 폭행 이후 현장에는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당시 김 감독은 얼굴 곳곳이 멍자국으로 가득하고 귀 안쪽에는 피가 고여 있었지만 그 당시엔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창민 감독은 끝내 한 달 뒤 숨졌습니다. 하지만 초동 수사 실패로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 측에서도 뭐 나도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대 직원들이 그거를 배제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맞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진술하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본서로 이제 올리겠죠. 초동 수사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믿기 힘든 사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경찰 수사는 처음부터 틀렸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초동 수사가 좀 잘못되면 하루 종일 했어야지. 은행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을 폈는데 그게 바로 현장에서 안 잡히고 그랬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피해자가 한 명으로 추술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2명이거든요. 그 여태같이 큰애 하나랑 이상한 난방 하나 있는데 딱 그렇게 2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한 명으로 추술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갖고. 시작부터 허술했던 경찰 수사. 집단 폭행 현장에서 가담자는 제지되지 않았고 단순 문단만 한 채 귀가 조치됐습니다. 현장에는 6명의 폭행 가담자가 있었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한 명으로만 특정했고 심지어 그 피의자의 구속 영장은 기각됩니다. 유족들은 부당한 수사였다고 분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CCTV 화면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그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한 명만으로 특정하고 한 번 영장이 기각되자 어떤 보완 없이 바로 송치를 해버린 경찰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의 초동 수사는 좀 미흡했고 당연히 부실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실 수사가 이어질수록 유족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창민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유족을 분노하게 만든 건 바로 경찰의 부실했던 초동 수사. 여기 진짜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구급 활동 일지라고 그래가지고 손주가 아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출동 일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구급활동 일지엔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경찰관에 의하면 아들이 아빠를 때린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말 같은 소리를, 그러니 경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기록. 이 또한 김 감독의 아버지가 직접 알아낸 사실입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검찰을 내니까 다시 보완, 다시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경찰관한테 수사 형사하고 얘기하고 나오면 답답하지. 엉터리 같은 기록을 확인한 후 유족이 직접 자료를 수집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 남은 건 분노와 답답함 뿐입니다. 아니 그거 재수사 요구한 지가 3달 만에 또 2명, 1명 특정해가지고 또 기각을 시켰다니까, 판사가. 3개월 동안 진행된 재수사 피의자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수의 가해자가 진술을 편집 왜곡할 수 있다라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던 어떤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끌고 갔던 범행 은폐 가능성에 중점을 조금 더 두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초동 수사는 실패했고 영장은 기각됐을까? 제작진은 당시 출동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이제 여기에서 저 출동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루 등대다 보니까 더일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는데도 그 기록이 전부 다 상세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어떤 입장일까? 강력께서 아예 그냥 그 초동수사까지 언론 일원화됐다고 해가지고 통화라도 못할까요? 예, 일단은 그렇게 언론이 일원화됐다고만 계속 저도 전달 받아가지고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 검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창민 감독. 여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못 알려드리니까. 그런 거 못 알려드려요. 감사 사건 관련 정보를 못 알려드린다고. 그러니까 주인 검사도 못 알려드리니까 그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나가십시오. 공보관님 영사 1부장님이시니까 거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든지 여기에 물어보지 마세요. 공보관에게도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문자를 남겼지만 경찰과 검찰 어디에서도 현장 대응과 초동 수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는 네.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변호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사죄를 하고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피의자나 변호인 측으로부터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유족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재판부를 현혹시키는 변론이 또 네.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라는 거는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이상한 뭐 유튜브 통해 가지고 뭐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이 잘못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뭐 해서 검찰이나 법정에 가서 진실을 밝혀도 이따구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그 초동 수사가 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초동 수사가 잘못된 거를 바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가해자들은 풀려났습니다. 남은 건 유가족의 분노뿐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아들을 지켜온 든든한 아버지이자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김창민 감독. 자폐 아들을 홀로 돌보며 영화 감독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창민 감독. 그가 떠난 자리에는 아픔만 남았습니다. 남겨진 발달 장애 손자는 할아버지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그가 머물던 공간에는 여전히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김창민 감독이고 딸이고. 딸하고 저 활발하게 활동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그랬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아들의 꿈을 응원해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진짜 옛날 카메라인데 감독님이 진짜 영화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아이가 이런 거 좋아해서 찍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빠 엄마가 사준 거죠.
그의 손때가 묻은 카메라. 영화를 꿈꾸던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야.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던 아이거든. 영화 연출을 위해서는 뭐 음악도 알아야 된다, 사진도 알아야 된다, 또 연기도 할 줄 알고, 그 다 피아노도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사진 해가지고, 사진은 어느 정도 작품, 이게 별을 찍은 사진인데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요게 상장이에요. 이게 영화를 향한 노력은 여러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화의 진심이었던 김 감독, 제5회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감독은 약자를 위하고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영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을 그 영화에 담고 화면에 담고 문제점 있는 건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아이입니다. 정이 많고 의로운 아이였어요. 남이 잘못되는 거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아이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로운 삶을 남기고 떠난 구 김창민 감독.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지만 가해자들은 일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반 활동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분노로 시민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남양주지청 앞 김창민 감독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장애인 부모 단체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불구속 수사다 문말이다. 검찰도 공무이다. 징계하라. 사망 사건임에도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황.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구타를 해가지고 사망시켜놓고도 그렇게 태연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나 명백히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뭔 지시를 받고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했나 그 생각이 들어요. 밝혀야지.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둘 일은 아니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남 일도 아니고. 이 사건을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참가자들. 김상철 씨의 외로운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가 조금이나마 저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곡하게 법원에 요구합니다. 실질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명백하게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구속 수사에 대한 분노가 커지자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시민. 이미 어긋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들불처럼 일어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3번째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이뤄졌습니다. 보완 수사로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서 법원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니 이분들의 그 노력이 이제 그 결과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수사와 판단이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됩니다. 아들을 보호하려 한 아버지, 가족과 꿈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삶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자리는 이제 누구도 대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의 명복을 빕니다.